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6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강타가 이제 1호 경마를 이기면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했어요. 1호 경마 때는 1호 끝판대전답게 1호제 11경주 끝판 승부처를 복승 9.2배 단통 적중으로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1호 2경주 때 복승 54배짜리 고배당 적중을 이어갔고, 또 1호 경마에서 승부처 3개 중에서 2개를 단통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는 적중을 했는데 하나는 복승 19.0배는 방어로 적중을 했고, 끝장 승부처 9.2배,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 5.9배 단통을 마치고, 또 일반 경주에서 54배짜리 적중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또 일반 경주 또 적은 배당짜리 또 단통 적중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1호 경마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지난주에 빼어나게 잘한 건 아니고, 그 둘째 주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적중을 보여줬던 강타였기 때문에 지난주 적중이 조금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타는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경마 주간에 그 정도 했으면은 그냥 나름대로 선전을 했까. 그러면 한 주 잘하고 두 주 잘하고 한 주 못하고 이번 주 잘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말 경마니까 이번 주에 이제 대승을 한다면 6월 달은 깔끔하게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월말 주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주간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대승을 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월말 경마답게 출조 조수는 월중 경마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뭐 요즘은 이제 월초다, 월중이다, 월말이다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그 자기 그 스타일, 그러니까 그 마방 스타일대로 마패를 출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초에도 배당이 터지고 월중이라도 배당이 터지고 또 월말이라도 뭐 월초랑 큰 다름없이 배당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그런 원인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마니까 마방 수득 상금이 부족한 각 마방별로 총력전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뭐라 그럴까, 상당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이제 경마를 꾸준하게 하잖아요. 휴장기도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잘하는 기간이 길어져도 못하는 슬럼프가 분명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주 잘하고 한 주 못하고, 아니면 한 주 잘하고 한 주 못하고, 근데 이제 못할 때 이제 표시 안 나게 좀 못하고, 잘할 때 좀 대차게 이기는 작전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좋은 경마가 아니냐. 전부 다 잘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3일 경마에서 3일 모두 승리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팬들의 욕심이에요. 그건 팬들의 욕심이고 또 전문가의 욕심이야. 그거 그렇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경마라는 것이 운대가 3일 내내 나한테 온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마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이라는 거에 왔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운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이래야지.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마 공부해가지고 맞힐 수 있는 게 대길이고 공부해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잘 맞춰요. 100%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지. 그리고 인생의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런
폐쇄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맨날 남 핑계나 대고 또 남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뭔가 드러나려고 그러는데 드러날 게 없지. 왜냐면 생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물론 잘 사는 세상은 아닐지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는 뭐 그런 주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번 주도 제 자신을 믿고 확실하게 대차게 이길 수 있다. 내가 못 맞히면 딴 사람은 더 못 맞힌다. 그리고 내가 잘 맞힐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100% 맞힐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미숙의 10마도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입니다. 가장 좋은 말은 1번 신의 명령입니다. 주행검사 시 초반 반쯤이 무난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 전개를 하고 종반 채찍 동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마체는 작습니다. 20다마짜리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34조의 매직킨이었나? 뭐였죠? 그런 말 하나 있었잖아요. 예, 작은 말. 그런데 7까지 올라간 말. 그 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예, 청의 말인데, 마필은 근성도 좋고 기수의 부조에도 잘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 신의 명령은 입상의 한 자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번 소중한 성분이란 마필이 또 당일날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얘가 선행을 간다면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겠지만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주행검사가 괜찮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선행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중한 성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세게 보는 건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 신의 명령은 강력하게 읽어주고 2번 소중한 성분이란 마필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 1번 신의 명령은 강력한 대가리, 2번 소중한 성분은 인기를 모은다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두권이 비교적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형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10번 백호 번개라는 마필입니다. 아무리 이 제주도가 그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수들도 너무 그런 면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제주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뭐 제주경마가 옛날에는 그런 소리는 안 들었거든. 제주경마가.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주경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물론 지금 현재 경마장 자체가 이 서울에 있고 지금 이제 부산에 있고 제주도밖에 없어서 그렇지 영주에 이제 생긴다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생기니까 문제지. 만약에 영주에 경마장이 생겼다고 그러면 경마 팬들이 제주를 없애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마사에서도 해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제주경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지역사회고 그런다 하더라도 너무 호무맹랑한 입상마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그렇지 뭐 이게 뭐야. 아니 근거 없이 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마팬이 다 그런 소리를 한다고. 대길이 나오면 이거 사정없이 찍어야 된다. 대길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경마.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제주도 애들은 뭐 찍기를 하나보다 어떻게 인기마가 이렇게 안 들어오냐. 뭐 무슨 근거로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 거냐. 막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뭐 소수가 남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인해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제가 봤을 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각성을 하고 좀 아니 터지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근거 없이 너무 들어오는 경주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백호 번개입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초반 순발력은 부족했지만 종반 달리기 워낙에 우수한 마필이고 또 2전자를 맞이해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0번 백호 번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은 7번 월드 트레이닝입니다. 10번 7번 막권이 아마 당일 저배당으로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안 팔리면 좀 이상한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7번 월드 트레인도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 월드 트레인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상마와 비입상마 간의 능력차가 조금 미세한 경우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아마 저배당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1번 노스웨스트입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그 일치월장의 원동력은 선행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선행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11번 노스웨스트는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 자 여기서 이제 이 마필이 안 팔릴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아무래도 팔리겠죠.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6번 샤크 파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요. 2년 휴양을 하고 지금 이제 90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90주면 48주가 1년이라고 보면 그뭐 90주면 2년이잖아요. 2년 휴양을 해서 벌써 4세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경매가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사가지고 딱 데뷔전 한 번 치르고 2년 쉬었다가 지금 나와.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주 입장에서는 거의 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지. 망했다. 그냥 이 정신 차리고 이런 말들은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번 샤크 파티는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 팔리면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됩니다. 팔려도 대가리 놓고 때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6번 샤크 파티와 11번 노스웨스트는 편성상 입상이 가능한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2번 상상불가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순발력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이동준이라는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강권인 마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신인공주입니다. 유미라 기수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유미라, 부산에서는 박성광이가 이제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광이는 지금 자리를 부산 때보다 더 확실하게 잡았고, 반면에 유미라 기수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거기 이제 나윤아 기수도 있고, 한영민이 부인 이름이 뭐죠?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그런데 뭐냐면, 몽키 스타일로 말을 기생하다 보니까 종반에 가서 토론을 못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직선에만 접어두면 퍼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유미라 기수는 나윤아 기수나 이 여성 기수들한테 좀 배워야 돼, 털기를. 그러지 않으면은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거를 나윤아 기수한테 밥 사줘가면서 배워야지. 배워가지고 그걸 해야지. 아니면
고창 기수들한테 그걸 좀 배워서 해야지 지금의 스타일로는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말 타는 게 영 직선에만 접어들면 말을 털어주지 못하고 몽키 스타일로 기승을 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포지는 갈지자로 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신흥공주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략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강하게 팔리든 어떤 말이 안 팔리든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또 이번 주에 특이한 점은 신인 기수들이 나왔죠. 김효정이라는 기수가 나왔는데 여성 기수더라고요. 김효정이라는 기수가 신인 기수인데 야, 이 뭐 나이를 보니까 몇 년생이더라.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름을 처음 보는 이름에서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만 김효정 기수 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94년생이니까 아들보다도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기수하겠다고 새로 나온 거니까 예시장에서 혹시나 만나고 가지고 인기만 못 들어왔다고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기수들한테는 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수들한테는 괜찮은데 이런 기수들한테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6번 니레 바다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6번 니레 바다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여기 감량 3kg의 이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효정 기수만 말을 잘 타주고 반주만 매끄럽게 받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6번 니레바다에 대해서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이고 또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때려볼 수도 있는 경주다. 자, 그래서 김효정 기수의 6번 니레바다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팬들 입장에서는 야, 강타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야, 신인 기수들이 뭔 말을 탈출한다고 그 신인 기수를 기승을 추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옛날하고 좀 틀린 것 같던데 요즘 신인 기수들은 마사고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안 봤는데 김덕현, 김효정, 이동진, 전진구 이 4명의 기수. 제주에는 김재원, 이상민, 이소연 해가지고 3명, 2명이 남자고 1명은 여자 해가지고 3명이 데려갔는데 요즘은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파이팅만 보여준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는 어찌됐든 능력대로 본다면 6번 니레바다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3경주 역시나 모바일 경주입니다. 1번 상다여건입니다. 자, 지난번이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이었고 900m에 출전을 해서 선출 인연보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4번 파천신군이란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초반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파천신군은 사실상 선행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 3전째를 맞이해서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4번 파천신군과 1번 삼다여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개 이점은 6번 천하제왕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6번 천하제왕도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죠.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닌데
편성상 워낙에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요번 경기에서 느린 편성을 만나서 소폭 선행력이 하강을 하더라도 종반 탄력이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6번 천하제왕은 편성상 또 전개상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 번 가볼 수 있는 마필이 3번이 최강펀치라는 마필인데,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어오죠. 최원준이가 언젠가요?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3번 최강펀치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승부 의지도 강하게 걸려있고 마필 상태도 나쁘지가 않은 만큼 3번 최강펀치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부 행보기분이 선행을 갈 수가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3번 대왕강제나 10번 세계으뜸, 여기에 또 7번 검은 야망과 같은 마필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기도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강타가 이번 경기 배팅권에 강력한 충박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청만시대라는 마필인데, 이 패턴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청만시대가 순수 능력만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문제의 마필은 이제 9번 광명의 새벽이라는 마필이 당일 인기를 모을지 안 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요. 오히려 3번이 그 대화강제라는 마필이 있는데,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뛰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 이런 경주력의 핑퐁이다, 이런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도 자기 생활 패턴이나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그게 깨어지면 어떻게 돼? 피곤해. 왜? 내가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간에 늘 잠을 열심히 잤는데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잠을 안 잤어. 그럼 야간에 똑바로 일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게 바이오 리듬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패턴이 깨어지는 걸 사람도 원하지 않듯이 경주마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패턴을 깨지를 않습니다. 항상 동물이라는 건 똑같아요. 사람이든 말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말도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주력에 핑퐁을 친다, 다시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뭐 활용 타임을 계산을 한다, 구간 타임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능력 분석을 한다, 난리를 쳐도 능력 분석을 못해. 제가 보기에는 경마 좀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정확한 능력 분석을 하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10%, 5%도 안 돼요. 전문가 중에서도 5%도 안 돼.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고 나머지 99명은 다 똥 맞는 소리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 능력 분석이라는 건 공부에 있어서 개념 분석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건 약간의 응용만 거치면 아무것도 못 푸는 거야. 요즘 항공 같은 거는.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고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듯이 경마도 능력을 모르는 가운데서 딱 부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왜? 능력을 모르니까 양심적으로 조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복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예, 나름 양심이 있는 거지. 자, 이 때문에 능력은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뜬구름 내지는 기록으로 보이는 것 갖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주로 빠르기라든지 이런 환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주마의 경주력을 계산하는 친구들은 5%도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분석이 실질적인 경마 분석에 있어서 한 80%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 또 핵심이고, 개념이고,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3번 대하강제도 인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투해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과연 어떤 말에게 과연 가장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4번 니틀 엔젤스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을 딱 안 했는데, 야, 그냥 갖다 꽂더라고. 야, 그래서 야,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요런 마필들이 바로 강타가 지난 일요 2경주 때 무슨 빛이었죠? 천빛이라는 말이 있었지. 7번 7번으로 들어와서 54배가 터졌는데, 그런 경주에 강타가 주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4번 인텔렌저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경주 때 패턴적으로나 능력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거든. 근데 왜 추천을 못했냐? 박상훈에서 추천을 못한 거야. 박상훈과 과연 이 마필을 끌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마에 있어서 마칠인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70%고 기수의 능력이 30%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구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김영곤이나 문세영이 같으면 마오인호 아니냐, 그러니까 기수의 능력이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승부 의지에 따라서 가구 안 가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마팔인이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마칠 인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니트렌젠스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잔역 입상 능력을 갖고 있고, 직전 경시 경주력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선행력 측면에서의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4번 니트렌젠스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단통은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인 만큼 자신있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제주개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주인데, 일단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청마대부라는 마필입니다. 청마대부라는 마필도 사실상 직전 경주 때 강타가 노렸었는데, 정명윤이가 기승을 했을 때 3차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패턴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관건이지 능력을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가 이제 1400점 이하의 경주인데, 8번 청마대부 같은 경우에는 1100점 이하에서 올라온 마필이고, 이번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1800점 이하에서 내려온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8번 청마대부가 어떻게 충마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뭐 능력상으로 가장 출중하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의 특징은 1800에서 내려온 그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1100에서 올라가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1400점 이하의 이번 핸디캡 경주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5경주는 의외로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메인 승부처인 만큼 자신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베스트 10이라는 마필입니다. 서울경마인 경우에는 마친 인상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생각은 해. 왜 그러냐면 이동국이나 방춘식이나 이런 기수들은 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런데 좋은 말을 안 태워준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아도 안 태워줘요. 저 같아도 안 태워줘. 아니, 본인들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태워주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인기만 기승을 해주면 어린애들보다 또 100%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조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마주든 내가 조교사든 간에 그런 기수들은 안 태워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기수들이 드글드글한 입장인데 왜 그런 기수들에게 기회를 주겠어. 그러니까 서울경마 쪽에서는 이 김용근 같은 기수에게 누가 보더라도 말을 태워주죠. 그냥 기회를 주고. 제가 보기에는 뭐 오버 베스트 때는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승급전이다 보니까 조정을 내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력으로, 자, 요 마필을 강력하게 보는 가운데 상대방가 누구냐? 자, 요걸 물어보는 경우인데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당연히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보다 다소나마 비인기권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자, 중배당 이상까지도 때려보고 싶은 1차 메인 승부처. 자, 토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강하게, 매력적으로, 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중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1번 백만장자입니다. 당일날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번 백만장자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지 강력한 대가리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나오는 경주마다 강타가 모두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1번 백만장자는 강력한 대가리가 아니라, 자,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두의 반란이라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된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메이드가 되어 있다. 자, 그게 중배당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주 6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중메인 승부처는 대한민국 최저의 구멍수를 갖고 때리는 그런 중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갓 데뷔한 친구들도 고배당 하면서 팬들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뭐는 기본으로 일단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주력은 4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 놓고 2판을 때리고, 이번 경주시 4를 놓고 또 3복과 3쌍까지 공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아니면 4번, 1번 기본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기본이래. 그런 대끼리를 기본으로 맞춰놓고 4번, 7번이 배당이니까 주력으로 때리고 4번, 2번은 반주력으로 때리고, 여기에 이제 폭탄은 4 놓고 뭐 9번, 10번, 11번까지 때려주시기 바란다. 야, 그래 놓고 그거를 이렇게 W자로 맞췄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야, 내 속으로 그랬어. 야, 참 세상 진짜 얌체같이 산다. 아니, 저런 아주 자기 구멍수 하나 공개 못하면서 쪽팔리게 그렇게 전문가라고 그런 짓거리 하면서 그냥 무슨 전문가야.
아니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맞췄으면 그 검빛에 그 누구예요? 그 두글두글하게 해가지고 난 그 친구 괜찮더라고. 아니 왜냐면 아니 3월 넣고 고배당을 해서 전구 뭐 인기만 빼고 다 때리더라고. 그러면 10마리가 나오면 한 8구멍을 때리더라고. 인기만 빼고 2마리 빼고. 그러면 걔가 뭐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야. 그 3번이라는 배당관을 잡을 수 있냐 이게 이거지. 또 그렇게 용기를 갖고 그런 많은 구멍수를 안 때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시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그런 아주 얍삽한 전문가들보다는 그런 친구가 너는 훨씬 나요. 그리고 훨씬 정정당당하게 그 전문가 생활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해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남들 다 2만원 받는데 10,000원씩 받고 뭐 하루에 얼마씩 받고 이런 전문가들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 공정위원회 김상조 뽑는데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했는지 알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세상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도덕이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경마판이라도 아니 브라보콘이 1,000원인데 혼자 100원에 팔면 되겠냐고. 어디서 뒷구멍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남들 다 기본이 2만원인데 3만원을 받는 거는 자기 개성이니까 내가 더 잘 맞힌다고 생각하니까 3만원 받는 건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런데 야 무슨 10,000원씩 받고 뭐 3일에 뭐 10,000원 하루에 신청한 거로 해야겠다고 이런 것들은 그것도 경마 전문가 얼마 한지도 않은 것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야 나는 진짜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10원 하나도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고잖아.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잘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사람이 전문가로서의 기본 인식과 도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세상 사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젊지도 않아. 40대 이미 넘었다는데도 그런 짓거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왔다는 얘기야, 인생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거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빠른 선행마들이 11번 새벽이가 있고 6번 안양치따와 8번 바리메 캠프 같은 마필들이 선입이 가능한 마필들이고 2번 두만강도 선입이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3번 노얄 마티아도. 그런데 이들 마필들이 종반 뚝심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보다는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마필들이라서 저는 일단 11번 메가히트라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종반 뚝심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9번 메가히트가 이번에도 뚝심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앞말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항상 성장마 단계에 있어서는 종반 뚝심, 즉 추임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빠른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싹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메가히트는 이 편성에서도 뚝심으로만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9번 메가히트가 가장 그래도 기본이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읽어줘야 된다. 자, 여기에 파트너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메이드된 마필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 오늘 이제 토요경마에 있어서 제주교차 경마는 비교적 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여놓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생뚱맞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면서
뭐 7번 이런 명마탄생 같은 게 그동안에 웬 바닥만 때려놓다가 갑자기 총알처럼 날라들어오면서 막 입상에 성공을 한다든지 이런 개 엿가락 같은 짓거리를 해버리면은 이게 잘못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말이라는 것도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 근데 뭔가 누구나가 예를 들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들어와야지. 아니 뭐 생뚱맞게 그냥 아니 무슨 그런 말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완전히 마탱이를 보내는 거지. 그러면 뭐야 역시 제주경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자 이번 7경주 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2번 이뿐입니다. 가장 좋은 마필이고 고성동 마방의 대표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이름도 이쁘지만 실질적으로 뛰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잘 뜁니다. 마필 자체가 이 선행력이 약간 기복은 갖고 있지만 안말치고는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이뿐이는 편성상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번 제주 메인 승부처의 단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절대 아닙니다.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그 이상의 중배당 적중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차에서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아무래도 9번 우리의 행복이란 마필입니다. 근간의 마필 능력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지만 안정적인 선행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고 근간에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이 서서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치월장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근간경주시 거의 선행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충분히 선행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서 9번 우리의 행복은 강력한 대가리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려봤을 때 어떤 말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7번 OK굿이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왠지 좀 불안합니다. 직전에 워낙에 많은 능력을 끌어내서 저는 7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10번 호크아이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승부를 한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호크아이즈의 승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9경주 이번 경기는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후반부 경마 중에서 가장 충만선 정도 그렇고 입상마를 압축하기가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가장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어찌됐든 배팅권의 필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바로 9번 지상골탑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 자체가 언뜻 보면은 그 중속이 굉장히 빠르고 종반 탄력이 2%가 좀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 발전은 그다지 빠르지 않지만 중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편성에 가더라도 이 무빙 내지는 선두권 합류가 종반에 가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초반에 느리더라도 딱 하면 여기서 뛰더라도 중반 이후에 스무스하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코너라고 하면 이 코너에서 이미 선두권에 합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무빙 내지는 선입형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9번 지상국탑과 같은 마필들은 항시 초반엔 느리더라도 중반 이후에는 이 선두권에 합류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하지. 왜? 올라오다가 힘을 그만큼 썼으니까 한 발을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힘을 쓰는 마필이라서 항상 뒷심은 2%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9번 지상골탑은 이번 편성에서도 확실하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후착이 누구냐인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배당이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배당마 쪽에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자, 여기서는 멋진 상황까지도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준비단 이상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승부처로 가져가려다가 꾹 참고 일반 경기로 돌린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10번 그레이스 시티라는 마필 때문입니다. 입천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충박감의 마필이 아니냐. 직진점 경주 때 정점을 찍었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아쉬움을 지었는데, 직전 조정이 뭐 이번 교시에는 보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10번 그레이스 시티는 뭐 필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적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자, 문제의 마필은 이제 9번 거너크 오바웃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가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선행을 나섰는데 한 바퀴를 1순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10번 그레이스 시티라든지 11번 무적의 챔프라든지 또 여기에 또 1번 절대명기라든지 12번 금태풍과 같은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번 절대병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 절대병기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배당에 성공을 하고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의외로 부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의외의 배당의 가능성을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요즘에 이제 강타가 이 끝판대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 경주도 이제 어떻게 적중을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당일 배당판에서는 누가 가장 강하게 팔릴까요? 4번이 에이스로 나온 마필이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4번 에이스로는 피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파트너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4번 에이스로는도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100%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근간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니까 배팅권에서 절대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붙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수가 있는데, 이런 마필들 간의 가축전이 예측되고 있지만 숨어있는 부평권 마필도 확실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도 때려볼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1경주 끝장 승부 역시도 쉽게 인기만 싸움으로 끝나는 편성이 아니라 복병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끝장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자, 강타가 준비한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내경주 충마가 불안하거나 또 아니면 후창에서의 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10배든 20배든 뭐 8배든 이런 게 주류를 이룬다 하더라도 적중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월말 경마가 토요 경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멋진 대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